자, 영남권대학 2023 대입전형의 특징과 대비를 강의할 현대고등학교의 안병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2023 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과 대비, 두 번째로 2023 수시분집 전형, 세 번째로 영남권 대학별 특징 분석,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입전형의 특징과 대비입니다. 대입전형이 2023은 2022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에 사례나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자, 수능 체제가 일단 작년부터 선택 과목제로 바뀌었습니다.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냈지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등급제였는데 성취평가되면서 내신 등급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등급을 많이 받는데 1등급으로 환산한다든가 그랬을 때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개선됐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가 유니스트, 그 다음에 해양대, 한국해양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대가 작년부터 신설돼서 선발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시를 늘려서 이제 선발하는데 영남권에서는 그런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하위권 대학을 중심으로는 오히려 정시를 감소시키고 수시를 더 늘리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입시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입시 지도, 입시 계획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은 좀 변화가 있죠. 고2하고 고1을 학생한테는 이제 자소서가 폐지되고 학생부도 대입 자료로 제공되는 항목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금 고3은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입장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입 전형 체계를 보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6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78%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위주가 대부분인데요. 그중에 교과 전형이 44.3%, 종합 전형이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은 22%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국 전체 대학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권 2023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정리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최저 등급이 대부분 대학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그 최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부산대, 경북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교과 전형은 최저 등급이 폐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여했는데 없어졌지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상위권은 종합 전형이 증가를 좀 했고요. 중하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학별로 살펴볼 때 한 대학씩 그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전형 자소서 제출 대학이 축소됐습니다. 작년에는 한동대, 창원대가 자소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해양대, 유니스트 두 대학만 자소서 쓰고 다른 대학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전형 지원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가벼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그 서류 100전형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단계별로 해서 2단계 면접을 실시했었는데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변경한 대학이 계명대, 경성대, 대구 가톨릭대 세 대학이 서류 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그다음에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된 대학이 보입니다. 금호공대가 수학을 필수로 넣고 자연계열이죠. 수학을 필수로 넣고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택 2입니다. 작년까지는 4영역을 다 반영했는데요. 3영역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물론 인문, 그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필수고 수영, 탐 중에 택 2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이 상위 3개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4개 영역을 반영하다가 3개 영역 선택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비율이 변경된 대학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경북대, 대구대 정시의 반영 비율이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의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영어 등급을 제시해 봅니다. 수능을 본 학생들의 등급별 비율입니다. 작년에 2022의 1등급 학생은 6.3%로 그 전에 비해서 절반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이런 평도 하고 했습니다만 누적 지금 비율인데요. 3등급까지 보면은 작년에 53.1%입니다. 절반 넘는 학생이 3등급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재작년에는 48.9%니까 중간층에서부터 3등급서부터는 오히려 문제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학생이 3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에 의해서 등급별 인원 비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을 보면 1등급이 4.2, 3등급까지 가서 23.1%입니다. 4분의 1이 채 안 돼요. 그런데 비해서 영어는 53.1%이기 때문에 월등히 최저를 맞추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끝까지 도전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균점수 분포인데요. 작년에 수학입니다. 5등급과 4등급 원점수 컷을 좀 보고자 합니다. 물론 선택 과목에 따라서 원점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 1, 2점 차이는 있지요. 크게 해서 살펴보면요. 4등급 컷이 원점수 53점이었습니다. 확통이. 그다음에 미적분은 51점이었습니다. 절반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높게 이번에는 나왔는데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점수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좀 40점 되었지요. 그 다음에 5등급 컷은 확통이 36점, 미적분이 34점입니다. 그래서 5등급 내지는 4등급을 맞추는데 수학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유심히 그 등급의 컷을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 과목 최저 등급 활용을 고려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을 탐구나 수학을 어떻게 이렇게 지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인문자연의 사과탐인데요. 한 과목만 하는 대학이 대부분이죠. 사회과학 중에서 부산대와 경북대는 과탐, 자연계열은 과탐을 필수로 하는데요. 탐구 과목을 한 과목씩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과목이 아니고 최저 등급으로 활용하는데, 그 다음에 두 과목을 지금 반영하는 대학은 창원대와 한국해양대 두 대학이 있습니다. 적지요. 한 과목만 최저를 맞추고 정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탐구 한 과목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과탐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대학이 부산대와 경북대입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그 다음에 수학에 있어서 부산대는 기하, 미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 반드시 해야 되고요. 모든 자연계가.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일부는 확통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과 그룹이 있습니다. 미적 기하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모든 학과가. 일부 학과는 확통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을 포함해서, 즉, 자연계열인데, 그 수학을 포함해서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부경대와 금호공대입니다. 이 두 대학은 확통이 됐든 아니면 수학 미적기하가 됐든 포함해서 수학을 포함해서 최저 등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필수가 되겠죠. 자연계열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 1, 2학년 때 충분히 고민을 한 학생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진로 희망 분야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가 연관 학과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희망 대학이라는 측면과 학과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 학과를 좀 더 강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게 무조건 정답이고 대학을 앞세우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어쨌거나 대학, 학과 중 우선 어느 것을 더 신중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좀 마음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시로 갈 것 같으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지만 수시에 최저 등급을 맞추어서 한다면 타켓 과목이 있겠죠. 그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 면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보내지 마시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할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목표하는 대학이 있다.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라는 얘기죠. 선발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서 접수 때까지 9월 초에 접수하죠. 접수 때까지 좀 정리를 해서 차이점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될 점은 뭔가 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형 방법, 모집 인원, 특히 교과의 반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대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경쟁률의 변화. 이건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쟁률의 변화라든가 면접 유무, 최저등급 유무. 최저등급은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수능 공부에 시간 안배가 가능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영남권 대학의 그룹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남권 중상위권 대학 12개 대학입니다. 부산대, 경북대에서부터 계명대까지 넣었는데요.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 최저 등급이 다 깔려 있습니다. 다 적용합니다. 최저 등급. 교과 전형 최저 등급을 낮추었습니다만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다면 원서 안 넣은 거하고 같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44% 모집 예정입니다. 종합 전형이 27%고 정시 모집 인원이 26%입니다. 논술은 부산대와 경북대지요. 그리고 울산대에 의예 몇 명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는 12개 학교를 이렇게 보면 동국대, 작년까지 교과 전형에 최저를 부여했다가 이제 폐지한 대학입니다. 동의대, 경성대에서 대구 한의대까지 쭉 묶었는데요.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73.7%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교과 전형이. 즉 내신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하고 무관합니다. 물론 간호학과나 특정한 과들은 일부 학과는 최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과가 최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학과가 최저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를 보면 7%로 매우 적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 그룹들은 정시까지 충원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추가 모집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7%가 아니고 상당히 그 비율이 커집니다. 뒤에서 올해 얼만큼 2월이 됐는지 뭐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30%로 모집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 이외에도 가야대에서부터 한국국제대까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하위그룹으로 있습니다. 올해 이 대학들은 그 수시 충원율, 그 다음에 정시 충원율이 매우 낮아서 추가 모집까지 갔고, 추가 모집에서도 그 충원을 많이 못해서 최종 충원율이 상당히 낮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과에 뭐 간호학과라든가 특정한 과들은 경쟁률도 있고 충원율도 높습니다.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과들이 특히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모집 인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볼 때 왼쪽에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 중에 교과 100은 면접 없다는 얘기죠. 원서 넣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지금 굵게 처리한 글씨는 숫자는 최저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는 동아대 30명, 영남대 8명에서 교과이면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을 보면은 서류 100에서 절반 정도는 서류 100이죠. 있고, 그 다음에 면접 1, 면접 2인데, 한 학교에 2개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면접 1, 면접 2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산대와 경북대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지금 최저를 깔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242명은 지역인재로 부산대 242명은 지역인재로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체크를 잘못해 놨네요. 그 부분은 최저가 없는 지역인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 2022학년도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이 3.6% 증가했죠. 인원이. 교과전은 1.1% 증가했습니다. 대신 정시를 보면 4.5% 감소했습니다. 정시가 감소하고 중간에 종합전형이 약간 더 증가한 그런 그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빨간색이 위에 쪽에 많은 걸로 봐서 최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대학 그룹들의 모집, 지금 대학 1학년 학생들입니다. 작년에 입시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부산대가 최초로 2,404명을 수시에 모집하려고 했는데, 실제 등록을 한 학생은 96.1%입니다. 즉 93명이 정시로 2월 됐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수시 2월 보면은 93명이 정시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반적인 그 인원 숫자죠.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시의 등록률이 99%이기 때문에 2월 인원이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는 학생이 16명입니다. 16명은 실제로는 미달이 아니고요. 등록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충원 합격을 시켰을 때 다른 학생이 해야 되는 학생이 동시에 다른 시간대가 마감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전화를 돌릴 시간이 없는 거죠. 대학에서. 그래서 과별로 한두 명씩 몇 군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룹에서는 지금 경상대, 울산대를 제외하고는 추가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대학 그룹입니다. 즉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들이지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학교라고 봐야 됩니다. 울산대가 추가 모집으로 120명 넘어갔지요. 근데 요 숫자는 일반적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회 배려자 대상이라든가 예체능이나 이런 학생들은 제외한, 즉 인문과 자연, 일반적인 학생 인원수를 카운터한 값입니다. 추가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영남권의 두 번째 그룹입니다. 경남대에서부터 인제대까지 쭉 했는데요. 면접이 현격히 늘었지요. 앞에 부분에서는 면접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최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나 수학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서류배, 그다음에 면접 1, 2에서 분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요 그룹은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교과 전형이 3.7% 증가했습니다. 3.7% 증가하고요. 정시의 비율이 3.8% 감소했죠. 그런데 정시 비율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대 5.1%, 경성대가 9.3% 쭉 해서 보면 10% 같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정시의 충원이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2월 인원이 많아서 이 비율이 무조건 적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추가 모집으로 넘어간 인원 통계인데요. 동의대가 2,642명 최초에 모집하려고 했는데 수시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474명이 있어서 82.1%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정시에 또 75%만 등록을 하고 25%인 359명이 등록을 안 해서 추가 모집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 숫자는 아닙니다. 올해 경성대가 좀 많이 선방을 했죠. 그런데 밑에 인제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 자, 최초에 그 수시 모집에서 64.7%를 그 등록률을 보였고요. 정시에도 60.2% 보였습니다. 추가 모집으로 562명이 넘어갔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등록률이 75%입니다. 추가 모집에도 모집하지 못한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전체 최종 등록률은 이해체능이나 사회 배려자 전형, 이런 여러 가지 전형을 다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위에 제시되고 있는 숫자하고는 약간 안 맞습니다. 그래서 75%의 등록률을 보였기 때문에 25% 학생은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그룹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동의대, 경성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등록률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그 아래쪽 대학들, 그 다음에 앞에 그룹에서 봤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그룹들은 최종 등록률이 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원서를 학생들이 지금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의 70%의 원서를 넣습니다. 영남권에 있는 대학인데 아래 대학들입니다. 경북대에서부터 한동대까지, 즉 최저 등급을 교과 전형에 부여하는 그 대학들입니다. 70%의 원서를 넣었고요. 그중에 합격은 72.8%가 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비율이죠. 그 지원한 비율에 비해서는 더 높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지원이 28.2%인데 합격률은 합격률이 26.9%입니다. 합격률이 좀 떨어지죠. 그 원인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 필요는 없지요. 도전하는데 그 종합 전형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지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종합 전형으로 넣을 필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합격률이 약간 그 지원 원서 숫자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전체 합격률이 4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원서 6장 쓰면은 6장 쓰면 한 2장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2장 좀 넘겠네요. 그 정도의 합격을 지금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3장이 채 안 되죠? 네. 뭐 계열별로도 볼 수 있는데 계열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 수시 모집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기 해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반영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할까가 있고 또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대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단위를 대입에서는 반영을 하죠. 다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내지는 3과목 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요것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을 좀 더 후하게 줬는데 올해 좀 짜게 준다면은 전체적으로 등급이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좀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충족을 시켜야만 원서를 넣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울산대 이상의 교과 전형의 최저 등급이 다 깔리고요. 부산대 경북대의 종합 전형도 최저가 부여됩니다. 그다음에 최저 등급을 계산하는데 수학 미적 기하를 반영한다든가 이랬을 때 1등급 상향해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 사항 중에 하나지요. 그다음에 응시 과목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대 경북대입니다. 부산대 경북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에서.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수학의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하고 과탐 과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물론 경북대 일부 학과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100이 있고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과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교과 100을 반영하기 때문에 뒤에 것은 그렇게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교과 전형은 안정권을 취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미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다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예년의 입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보면은 예측이 상당히 쉽습니다. 종합전형에 비해서 예측이 쉽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안정권 확보에 필수입니다. 종합전형 쓰는 사람이 쓰는 학생이 6개를 모두 다 종합전형 쓰지는 않아요. 안정권으로 이제 교과전형 쓰고 도전으로 이제 종합전형을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을 쓰다 보니까 지원 중복이라든가 합격의 중복이라든가 충원 합격자가 좀 많은 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부담이 없죠. 비교과 영역을 얼마큼 갖추어졌는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은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형 요소,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최저를 지금 부여하는 대학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학이 교과 100 거의 다 그렇죠. 부산대에서 한동대까지는 대부분의 과 거의 모든 과가 그렇게 한다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나 약대나 뭐 물리치료 이런 특정한 과들만 최저를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를 부여하지 않는 대학,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아까 울산대 이하에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그 대학들의 어떤 보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괄 교과 100입니다. 원서 넣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 대학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좀 증가하고 있죠. 증감에서 플러스에 지금 색을 좀 입혔는데요. 대체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경북대와 부산대만 교과 100 인원이 조금 감소한 예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대는 지역인재 종합전형이었는데요. 지역인재로 종합전형에서 뽑았었는데 올해는 학업성적 우수자에서 교과전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창원대. 지금 그래서 학업성적 우수자로 179명을 증가시켰죠.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의 지역인재, 작년에는 의대에 한해서 지역인재로 교과전형에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일반적인 과도 좀 확대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630명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많이 하향됐다고 그랬는데, 완화시켰다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완화됐는지 좀 꼭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이제 입시 지도한 결과를 해석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최저가 완화되면 커트라인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안 내린 그대로 유지하는 대학이 적죠. 지금 공통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 울산대 같은 경우는 한개 5등급입니다. 한개 5등급.
작년에는 2개 10등급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울산대의 인문대학이죠.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그 1개 4등급이었습니다. 1개 4등급인데 올해는 1개 5등급으로 이제 완화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인문대학 이외의 사회과학대라든가 다른 인문계열은 2개 10이었는데 하나 5니까 상당히 많이 완화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좀 보면은 부산대하고 해양대, 그 다음에 2대학이네요. 2대학만 지금 변경이 안 되고요. 다른 대학들은 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된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울산대 공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개 12를 요구했는데 올해는 2개 9를 요구합니다. 상당히 완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화학과하고 IT 학과는 작년에 3개 12였는데 지금 2개 10으로 요구하고 있죠. 어떤 이런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호공대도 완화됐죠. 수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수학을 필수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금호공대가 3개 13이었는데요. 올해는 2개 합 9로 완화된 그런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년의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데 꼭 고려해 봐야 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 부산대 같은 경우에 그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가산점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세 과목 반영하는데요. 작년에 가산점 0.5, 0.3, 0.2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100, 99, 98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바꾸어서 반영을 합니다. 뭐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경상국립대 요 네 대학만 교과를 전체 반영합니다. 교과. 그 다음에 경성대, 고신대, 울산대는 특정한 과지요. 특정한 과만 전부 반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몇 대학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는 매우 복잡합니다. 국영수사, 인문은 국영수사지요. 자연은 국영수과고요. 각각 2과목씩입니다. 국어의 2과목, 1학년이기 때문에 결국 국수영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니까. 그 다음에 사회는 한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도 있기 때문에 4과목이 될 거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학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과목에서 2과목씩 빼서 반영하기 때문에 1학년 거는 거의 다 반영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거는 2과목씩이니까 3학기죠.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학기 중에 2과목씩이기 때문에 못한 걸 좀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70%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과목별로 가중치까지 주는 대학입니다. 국어,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30, 수학 20 이런 식으로 가중치까지 또 수시에 교과 반영해서 가중치까지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대를 살펴보면은 국수, 국영수, 탐. 탐은 사회과학 다 포괄합니다. 각 교과별 상위 3개입니다. 학년 구분 없습니다. 1, 2, 3학년 통틀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3학년 때 국어 과목이 좀 4등급 나와서 3개를 4등급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3학년 때 3등급을 내가 받았다면 4등급을 버리고 3등급으로 교체할 수 있겠지요. 또 그런 부분에서 목표한 대학 관련된 그 시간 투자를 계획을 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유사하게 나오는데요. 울산대도 국영수탐 교과 과정 내에 최대 3과목까지입니다. 4개 영역이기 때문에 3개씩 하면 12과목이죠. 12과목이죠. 3, 4, 10이니까. 그런데 10과목 반영합니다. 앞에 지금 구분이 10과목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진로 과목을 지금 포함시켜서 12과목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다. 그러면 수학은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어 3개, 영어 3개, 탐구 3개, 수학 하나. 그럼 10과목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동아대에 2과목을 반영하는데 A는 3등급으로 가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는 5등급으로 가름한다는 얘기죠. 아마 동아대나 울산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은
B를 성취 평가에서 B를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급에서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변경대한 대학이 있는데 뭐 참고하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교과를 반영합니다. 전체적으로 과목을 반영하기보다는 교과를 이렇게 반영하고요. 개명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학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넣어서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도 작년에 2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3과목 반영합니다. 그래서 1과목 더 늘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진로선택 과목이 오른쪽에 보시면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과목 했는데 올해 3과목 하면 아마 1등급이 하나 더 많아지는 학생이 여러 명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신 등급이 작년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내신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른 변경 사항은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진로 희망 분야와 연관해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자소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준비가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비교과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 성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선택 있죠. 전공과 연관된 과목이나 이런 것의 선택도 이제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별로 종합전형 안내서가 친절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뭐 책자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아니면 아래 한글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면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북대와 부산대가 최저등급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 최저등급 맞춰야 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면접이 뭐 있는 그 전형도 있고 없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면접 필요하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상은 학기별로 하나만 지금 고3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 3학년 때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응모하는 거, 응시하는 거는 뭐 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필요한 수상에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는 폐지됐기 때문에 해양대와 유니스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하려면 종합전형을 좀 준비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없이 나 종합전형 준비하란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돼요. 자,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관심 분야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1, 2학년 때 좀 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적 호기심, 좀 궁금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봤다라는 지적 호기심,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이게 전공과 연관성이 있다면 전공 적합성, 이런 여러 항목의 평가 요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관심 분야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형을 2개씩 이렇게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학교 생활 충실형, 이런 명칭으로 또,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관심 분야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관된 교과목, 아니면 동아리, 지금 3학년도 동아리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동아리를 형식적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내용은, 쓰여져야 되고, 그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과나 동아리에서,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책을 읽고, 지식의 집대성은 독서, 책에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아니면 전문 사이트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한다든가, 뭐 유튜브나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보면서 조금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교과서적인 어떤 수준에서 조금만 더 알려고, 근본적으로 좀 알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항목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여러 항목 중에 한두 곳이 되겠죠. 기록이 돼야 됩니다. 기록이 안 되면 입시 자료로 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깊이 있게 했다면 변화가 되고 학생의 생각이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영향이 나타나겠죠.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서술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1, 2학년 때 학생부를 좀 잘 살펴보시면 그때 관심이 생긴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좀 관심을 드러낸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더 좀 깊이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을 1, 2학년 때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찾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이렇게 학업 능력,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요 네 부분으로 많은 대학들이 써요.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발전 가능성을 제외하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공 적합성을 안 보는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평가 항목 이렇게 쓰는데요. 앞에서 관심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지적 호기심, 지금 빨간색으로 색깔을 입혔는데요. 그런 항목의 평가 요소로 그 근거 자료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조금만 심도 있게 좀 해놓으면은 여러 항목에서 평가 요소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종합전형을 이것저것 뭐 발전 가능성 대로, 전공 적합성은 전공 적합성대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자기가 궁금한 좀 더 심화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러내면 여러 평가 요소로 이제 평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개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그 대학 1학년 들어간 학생들, 울산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의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한 건데요. 부산대와 지금 경북대는 최저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색을 좀 입혀놨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수평선이 보이는데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평균점입니다. 합격한 학생, 최초 합격, 총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점입니다. 자, 부산대에 보면은 평균점이 2.5 내외가 되네요. 2.5 내외가 되고요. 근데 종합과 교과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강한 최저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 등급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종합전형 그 작년 입시서부터 종합전형의 최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죠.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물론 과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인문계열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도 별 차이는 없고요. 경상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동아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이고요. 계명대가 좀 차이가 있죠. 종합전형이 평균적으로 0.5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조금 0.5등급 내지는 뭐 보통 1등급까지도 극복을 해요. 불리하더라도 내신이 종합전형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전하는데 종합전형으로 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과전형해서 최저 맞출 것 같으면 그 종합전형으로 굳이 할 필요 없지요. 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전형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좀 이해해 보시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는 1등급 정도 거의 차이 나죠? 종합전형이 1등급 정도 뒤에가 있습니다. 평균점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보면은 역시 부산대하고 경북대가 최저를 같이 부여하고 있는 대학이지요. 그래서, 부산대는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평균점이. 그런데 비해서 경북대는, 낮죠? 0.7점 정도, 0.7등급 정도가 종합전형이 낮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자, 부경대도 약간 차이 나죠? 종합전형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울산대도 아까 인문처럼 크게 벌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경쟁률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자연계열이
그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이제 도전한다는 얘기는 내신 등급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좀 어렵다 생각하는 곳에 종합전형으로 도전한다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등급과 자소서 유무입니다. 자소서 유무. 자소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유니스트하고 해양대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녹색을 입혀놓은 대학은, 종합전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지역인재, 일반전형 이렇게 두 개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경상대, 지역인재는 일괄입니다. 일반적인 그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 단계별 면접에서 있는 그 대학들은 단계별로 해서 면접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아대 잠재능력, 동의대 생활우수, 부산가톨릭대 지역인재, 울산대 일반 종합전형, 창원대 계열적합 그 전형, 요 대학들은 단계별 전형을 하는 전형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역인재도 왔다 갔다 했죠. 어떤 대학은 면접하고 어떤 대학은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대학들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이 아까 부산대, 경북대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보면 최저등급 종합전형입니다. 경북대가 최저등급을 좀 완화했습니다. 3개에 7에서 8, 9등급 이렇게 부여했었는데 올해는 2개 합 6으로 완화되어 있죠. 완화했습니다. 부산대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해양대는 해양아치, 지역인재 전형 이 두 전형에 2개 합 8, 2개 합 7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밑에 다른 대학들은 이제 특별한 과에 한해서 지금 써놓은 거고요. 부산대 보면은 미적기하 중에서 포함해서 2개 합 6입니다. 작년하고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 합 9를 요구했는데 2개 합 6으로 좀 완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학별로 보면은 좀 더 완화된 게 보이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은 경북대 상주 캠퍼스입니다. 상주 캠퍼스. 작년에는 2개 합 8이나 9를 요구했는데 올해는 최저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해양대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영탐 중에서만 합니다. 국어를 제외합니다. 수영탐 중에서 2개 합 8.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수영탐 중에 2개 합 7.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 해양대는 수영탐에서만 한다.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인문계는 이제 국어를 반영하고 수학을 빼서 반영을 합니다. 빼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형 보면은 이제 일괄 전형이고 단계별 전형이 있겠지요. 이 전형들은 지금 종합 전형으로 일괄 전형들입니다. 창원대가 작년에 교과 전형이었던 것을 지역인재를 종합 전형으로 지금 변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계명대, 경성대, 대구 가톨릭대는 종합 전형의 단계별 전형을 해서 면접을 했었는데 면접을 없앴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면접의 영향력을 얼만큼 줬는지를 따로 떼서 구분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건 일괄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으로는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자소서 창원대, 한동대가 자소서가 폐지돼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창원대의 그 일반 전형이 계열 적합형이라는 명칭으로 전형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좀 플러스가 꽤 많이 보이죠. 증가함 봤을 때 플러스를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남고 간호학과 모집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간호학과 좀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노령 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의 어떤 확대가 예상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좀 봤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체적으로 82.3%입니다. 영남권에서 지금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정시에는 486명인 18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최저를 부여하는 게 46.3%입니다. 최저 부여하지 않는 게 36%고요. 그 다음에 교과가 78%입니다. 종합이 28%고요. 그럼 종합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대학별로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저 부여하는 대학들이죠. 교과 전형에서 밑에 대학들까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부여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인제대나 경성대, 고신대, 대구 가톨릭대 이쪽 밑에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 대학들은 최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과는. 그런데 간호학과는 지금 위덕대까지 최저를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저 등급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이제 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 보면은 오른쪽에 대구 부산 카톨릭대부터 있죠. 부산 카톨릭대, 가야대,에서 한국국제대까지 최저를 부여하지 않는 교과 전형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정시 인원은 매우 적은데요. 2월 인원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과들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 간호학과 합격 분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걸 제시하는 이유는 내신 등급이 좀 낮다라고 그래서 그 간호학과 지원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왼쪽에 경북대, 울산대, 부산대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에 Y축이 그 등급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밑에가 지금 높은 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울산대, 부산대 보면 울산대까지 보면 2.5등급 정도까지 합격선이 보통 나오죠. 요 사각형이 위에 쪽이 4분의 2, 75%입니다. 합격생들의 75% 정도 되는 그 합격 사례들 분포고요. 그래서 70%보다 더 낮은 점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0%를 제시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내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지금 국영수 과를 지금 계산한 내신 등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6등급 때도 합격자가 있습니다. 5등급 때, 6등급 때도 간호학과 4년제 대학에 지원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간호학과를 희망한다면 간호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3학년 때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 수학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이런 과목이 좀 더 중요하겠죠. 연관성이 있고. 그것을 좀 잘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다면 대학에 가서 간호학을 공부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그쪽에 관심이 있고 적성이 맞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AI, IT, 반도체 이런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영남권의 이 학과들을 쭉 이렇게 모집 인원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그 비율은 20%입니다. 즉 창원대, 울산대 이쪽 부분까지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이제 경성대, 대구대에서부터 이쪽 아래쪽, 오른쪽 대학까지 쭉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대학이 이제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교과가 절대적이죠. 낮은 대학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 학과들은 대체로 좀 신설을 학과들이 있고요. 또 모집 인원을 좀 늘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그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제시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프만 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이 아니고 작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재작년 결과를 가지고 본 것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점수대가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3월달 이제 모의 그 학력평가, 정무연합 학력평가 볼 텐데요.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의 위치를 잡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보면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나면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고 어디가 사이트에 70% 등급 컷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자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재작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의 어떤 위치, 그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영남권 대학의 대학별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 영남권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경북대와 함께. 자, 부산대는 그 교과 전형의 인원을 줄여서 종합 전형과 정시의 모집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여기는 예체능이나 뭐 사회 배려자 전형 이런 전형을 제외한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카운트한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인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등급이 완화됐죠. 인문에 최저등급이 완화됐고요. 네.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정시의 모집 인원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것 있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안 보이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밀양 캠퍼스가 있습니다. 부산대학 밀양 캠퍼스가 있는데요. 생명자원과학대학 11개 학과가 있고요. 나노과학기술대학에서 3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과학기술대학은 밀양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밀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본캠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특화 캠퍼스로 밀양 캠퍼스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약간 변경이 됐는데요. 국영수사과 이렇게 반영을 하다가 1학년 국영수사과 이렇게 다 반영한다는 얘기죠. 1학년 국영수사과 다 반영해 30% 묻었어요. 비율도. 그 다음에 2, 3학년에 일반 선택 과목에 국영수사,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겠죠. 50%에서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에서 20% 비율을 두고 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예체능과 인문이 완화됐다는 얘기죠. 보는 바와 같이 좀 완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약학부 선발 인원을 정시의 지역인재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교과, 논술, 종합, 정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지역인재가 아닌 학생은 정시에 일반 전형 12명 뽑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모집 인원은 다 지역인재로 선발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시 모집 인원 미배정 학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시에 등록이 다 안 되면 정시로 넘어옵니다. 2월 되면 넘어오는데요. 배정 자체를 안 한 학과가 이제 도거교육과, 불어교육과, 국지학부는 수시에 다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학과들이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좀 이제 살펴봐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부산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 지적 탐구 능력,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평가 내용이. 읽어보시면 어떤 것들이 그 평가되는지 내가 무엇을 좀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을 찾는데 생각하는 데 힌트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좀 살펴봐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과별 인재상 및 관련 교과목에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쭉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요. 인재상은 이제 뭐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교과군에서 그다음에 이수 권장 과목 특히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이 있겠죠. 전문 교과라든가. 인문계는 그렇게 많은 그 이수 권장 과목이 보이질 않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이수 권장 과목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이수하지 않고 화학을 이수하지 않고 종합전형으로 기계공학과를 지원한다.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좀 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과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이런 그 이수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울산의 일반고 학생들 지원한 것을 분석했는데요. 교과의 일반 교과 전형 해서 보면 합격선이 지역인재가 특별히,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특정 과에 따라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격권 전체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지역인재라서 크게 유리하고, 지역인재가 아니라고 해서 크게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교과 전형을 보면, 1.5에서 2.0 사이에 합격생이 6명이고 불합격생이 3명인데요.
등급이 높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상당히 그 불합격생이 많아집니다. 요거는 최저 등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그냥 합부를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합격이 안 됐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합격이 안 됐다라는 것은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부산대의 최저 등급은 작년까지는 상당히 높게, 특히 인문계 굉장히 높게 그 해석이 됐었던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이제 보면 최저 등급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뿐만이 아니고 종합 그 최저 등급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점수대가 이런 학생들이 합격권에 들었다라는 정도로 자기의 어떤 내신 등급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종합 전형을 보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3분의 1이 그 약간 안 되죠. 맨 밑에 보면 지역 종합인재에서 전체 인원이 한 그 80명이 좀 넘네요. 그런데 종합 전형은 훨씬 많죠. 그걸 봐서 한 3분의 1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인데 종합 전형 지역 인재로 합격권이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라든가 이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전형에 비해서 무조건 합격권이 더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 역시 그 최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함께 최저 영향이 있어서 내신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도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 지금 사례들은 의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외한 수치입니다. 제외한 수치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신 등급 기준으로 볼 때 지원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서 제시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경북대입니다. 경북 대구 지역이죠. 경북 대구 지역이죠. 가장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 경북 대구 지역은 울산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울산 학생들은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울산,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최저를 완화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도 인원이 지금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이 좀 늘었고요. 최저 등급이 완화됐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확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시의 비율이 조정됐다고 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시를 생각한다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경북대는 이제 상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상주 캠퍼스. 생태환경대학 5개 학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대학 9개 학과, 생태관광, 패션디자인, 레저스포츠과 해서 요 과들은 상주 캠퍼스에서 공부합니다. 캠퍼스의 어떤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수가 낮아서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원서 넣어서 합격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상주다. 실망이 크겠죠. 또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시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을 이제 주로 살펴보면 수능 응시 영역, 수학, 과학 인정 범위가 학과가 조정됐습니다. 작년하고 변경이 좀 된 그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정시의 인문계열에서 그 과목별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군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모집군 정시에. 자, 자연계열 수능 응시 영역 변경 사항입니다. 밑에 모집 단위 A 모집 단위, B 모집 단위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수학의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과탐을 봐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시의 최저 등급을 수학을 안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모집 단위 A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새롭게 모집단 A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사탐 응시하면 안 됩니다. 사탐 응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지구과학 시스템, 지구 시스템 과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는 작년까지는 과탐만 응시하면 됐어요. 수학은 확통봐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집단은 A와 B는 미적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미적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탐 응시는 확통을 봐도 되지만 과탐은 응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이 A 모집 단위에 해당이 되는 그 과들, 지금 아래 그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들은 미적기하를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B 모집 단위는 사회, 과학,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이과 안 가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최저를 맞추는 얘기입니다. 자, 정시의 모집군 변경 사항입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나군에서 가군으로, 가군에서 나군으로, 나중에 간하군 변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에, 입시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북대의 종합전형 그 가이드북 그 안내서 보면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 교과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강조하냐면, 종합전형에도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학업 능력을 평가할 때 주로 보는 과목이 있다는 얘기죠. 전체 과목도 보지만 이 과목들을 특히 더 중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영문과인데 영어 성적은 좀 안 좋고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서 국어 수학 과목이 매우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지원 가능한 범위 학생이다 라고 해서 지원한다면 이 교과 측면에서 즉 그 학업 능력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합격하고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측면에 제시해 봅니다. 이렇게 과별로 좀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별로 면접 문항, 종합전형의 면접 문항, 면접 없어졌죠. 지금 면접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전형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일반적인 종합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의 결과를 이 학교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런 또 결과가 나옵니다. 교과나 종합이나 모두 최저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를 보면은 그 안쪽에 뭐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도 지원해서 불합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지금 교과 일반에 보면은 합격 사례 중에 맨 뒤에 있는 3.5에서 4.0 안쪽에 있는 학생인데 한문학과 지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과들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대체로 지원권, 지원 합격권이 3등급 전후 학생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뭐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이게 완화되기 때문에 이제 최저가 완화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국립해양대입니다. 해양대. 모집 인원 전체가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좀 미니 대학이고, 그렇습니다. 정시 모집을 48만 원 줄이고요. 교과 전형에서 또 교과부서 19명 감소시켰네요. 자소서를 그 종합 전형의 아치 해양에서만 제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다른 전형에서는 그 지역 인재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런 전형이고요. 내신 반영이 좀 복잡한 대학이죠. 네. 그 다음에 정시의 가산점이 좀 많이 주어지는 대학입니다. 해사대 같은 경우는 표점 10%를 주고요. 수학 미적분 학생만. 기하는 또 안 줍니다. 안 주고 미적분에만 줍니다. 그 다음에 해양대의 자연계열, 일반적인 자연대가 되겠죠. 그쪽은 이제 미적, 기하 다 인정을 하는데요. 표점 20%, 그 다음에 과탐 10% 가산을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사대학이 있습니다. 해양대학 안에 해사대학이라 단과대학이 있다는 얘기죠. 이 대학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항해융합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사, 인공지능 보안학부에서 이 학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3년 의무 승선을 하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무 승선이라고 해서 무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선박회사에 취업을 해서 봉급을 다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자격증은 2급, 3급 항해사 면허증, 기관사 뭐 이런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보통 요것을 하고 아마 5년, 뭐 6년 요 정도로 이제 배를 탄 뒤에 항구에 내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비, 식사비, 식비죠. 그 다음에 피복비, 이것은 제공됩니다. 혹시 봤을지 모르겠어요. 흰색 제복을 입고, 멋있어 보입니다. 해군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제복을 입는 그런 대학입니다. 네.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부경대입니다. 부경대는 정시 인원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제 수시로 늘려갑니다. 324명이 감소했죠. 대신에 교과를 늘렸습니다. 최저가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는 이제 수학 미적기하나 과탐에 가산을 이렇게 하는 대학입니다. 자, 종합전형 안내에 보면은, 한 과목씩만 이 학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과나 법학과는 국어 과목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다른 과목도 다 보는데 이 과목이 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 과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선택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지원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전공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있지만 이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그 과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경대의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예요. 자연계열 중에 냉동 공조공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과생들은 이런 특성이 필요해요. 해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를 줄이야. 즉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좀 다른 점, 강조하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훔치고 싶은 냉동 공조공학 예비 지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좀 그렇죠? 추천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천 도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책도 읽어서 좀 그 과의 성격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도 해기사 양성학과들이 있습니다. 해기사라는 것은 이제 바다의 선박과 관련된 자격증들입니다. 자격증들을 딸 수 있는 과들이 있어요. 에너지 수송 시스템 공학부, 그 다음에 수해양산업교육과, 그 다음에 해양산업 시스템 관리학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해양경찰학과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도 관심 있는 학생들 좀 눈여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립경상대입니다. 국립경상대는 학교가 합해지면서 경남과학기술대하고 합해지면서 모집 인원이 지금 늘었죠. 그래서 플러스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교과 전형에서 지금 많이 늘었고요. 종합 전형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죠. 이런 학교입니다. 자, 그다음에 통영 캠퍼스가 있습니다. 국립경상대의 통영 캠퍼스. 해양과학대학 13개 학과가 있어요. 여기는 캠퍼스가 진주가 아니고 통영입니다. 통영. 그다음에 창원 캠퍼스에서 또 공부하는 과가 있어요. 기계융합공학과는 창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주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창원 캠퍼스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좀 일부 학과들은 캠퍼스가 좀 다르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자, 경상대하고 경남과학기술대가 통합돼서 경상국립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환산점을 좀 적게 지금 주고 있죠. 3, 2, 1점 이렇게 주다가 0.5, 0.3, 0.1점으로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상당히 복잡해요. 과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국립창원대입니다. 창원대. 역시 수시를 늘리고, 즉 교과정을 늘리고 지금 정시를 감소시켰죠. 214명이 감소됐고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변경이 최저 등급 변경이 많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 학교의 정시 가산점을 보면 과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수학, 통계, 물리, 간호, 공대, 메카트로닉스는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100분위 5% 가중을 하고요. 생물화학, 융합이나 생명보건, 식품영양학과는 과탐에 가산 5%를 줍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울산대. 울산에 있는 뭐 대표적인 학교죠. 가까이 있는 학교입니다. 정시의 모집 인원이 273명으로 작년에 비해 139명을 지금 감소를 시켰어요.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많이 완화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자연대, 맨 밑에 있죠? 자연대, 공대, 건축공, 건축학, 간호학과는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포함할 경우에 1등급 상향해 줍니다. 최저 등급 맞추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이 좀 동아대하고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국수 0, 그 다음에 사회과학 10과목 반영합니다. 동일 과목 내 최대 3과목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수학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 셋, 영어 셋, 사회과학에 3개, 그럼 9과목이죠. 그럼 수학 과목 하나 해서 10과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 울산대는 산업 융합지구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테크노 그 산단에 있죠. 첨단 소재 공학부는 3, 4학년은 울산대 무거동 캠퍼스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첨단 소재 공학부는 테크노 그 단지에서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화학과는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테크노 캠퍼스, 산학융합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도별 경쟁률이 울산대는 경쟁률이 그 점수를 많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요. 작년에 경쟁률이 지금 수시입니다. 수시의 교과, 그다음에 종합전형인데요. 매우 낮아서 그 커트라인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던 해입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는 경쟁률이 좀 올라갔죠. 종합 면접 일반 전형이죠. 2.5로 낮아서 경쟁률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교과와 지역은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자연계열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지금 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갔죠. 작년에 자연계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자연 전체적으로 봐서 3.44대 1이었다면 재작년이겠네요. 대학 2학년 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 1학년 학생들은 지금 4.05대 1이니까 좀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면 지금 고3 학생들 2022년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되겠지요. 여러분의 그 인원수는 7,643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를 신뢰하고 활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울산대에서 이제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내사항에 나온 것입니다. 자, 국어문과는 국어 과목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학과는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시했습니다. 자, 동아대. 이제 거의 돼 가는데요. 교과 우수자 전형을 좀 줄여서 지역인재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을 좀 확대를 시켰고요. 그 종합 전형에서. 그 다음에 정시에서 131명 감소시켰죠. 근데 여전히 438명이니까 울산대에 비해서는 현격히 많은 학생을 선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은, 그 교과 내신 반영에 있어서 그 성취평가 등급을 A를 3등급, B를 5등급, C를 7등급으로 하던 것을 2, 4, 6등급으로 좀 상향 조정을 시켰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지역인재에서 그 상위 구분 없이 국수, 국영수, 사과, 교과 구분 없이 상위 12과목으로 내신을 반영합니다. 위에 일반적인 그 교과 전형은 다른 내신 반영 방법이죠. 이것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그 전형을 바꿨어요. 지역인재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운영이 됐는데 명칭도 바꾸고 성격도 명확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요 얘기죠. 인재상을 보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어떤 전형을 지원해 유리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잠재능력 우수자라는 것은 모집 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적성과 열성을 보인 자입니다. 즉 전공 적합성을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래쪽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백인데요.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올바른 인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춘 학생입니다. 전공 적합성이 중요성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학교생활은 열심히 했다. 그렇다면 잠재능력 우수자보다는 학교생활 우수자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학교도 이렇게 종합전형에서 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과목을 제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대학입니다. 영남대입니다. 영남대 정시 많이 줄였죠. 237명을 감소시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조금 복잡한 대학입니다. 학과별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구분을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해요. 일단은 완화시킨 그 과들이 보이죠? 완화시킨 과들 아래 2개 그룹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입니다. 계명대. 교과 전형을 역시 316명 줄여서 693명만 모집하는 게 눈이 띄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완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교과 전형 최저 등급을 완화시켰고요. 교과 성적 반영에서 통합 과학, 통합 사회 과목을 뺐다고 그랬죠. 인문은 국영수 사회, 자연은 국영수 과학에서 작년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종합 전형의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면접 20%에서 했는데 일괄 전형으로 변경해서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 수학 가산점을 더 플러스했죠. 작년까지는 과탐만 5% 줬는데 수학 미적기하에 5% 가산점을 줍니다. 자, 금호공대입니다. 조그만 대학이죠. 미니 대학입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적고 이 대학은 그 전형 KIT 키트 인재 전형을 작년에는 1과 2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1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 하나는 운영을 했었는데 다 서류백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이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도 매우 복잡합니다. 밑에 있다시피 1학년에 20, 2학년에 40, 3학년에 40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좀 이 구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유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과목별로 또 가중치도 달라요. 내신하는데 이 점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점이고 정시에는 영역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도 미니 대학이죠. 상당히 적은 그 규모의 대학입니다. 최저 등급이 지금 교과 전형 완화된 걸 볼 수 있고요. 수학 그 추가로 신설했다는 얘기죠. 미적기하 과탐 포함 시에 1등급 상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를 작년까지 제출받아서 경쟁률 자체가 작년에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커트라인 자체도 상당히 낮게 형성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쟁률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소서 폐지됐다라는 얘기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